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에 있고요. 저는 그 이그나이트의 원칙을 지켜서 매 페이지가 30초마다 자동적으로 옮겨지도록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은 없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0분 내에 정말 정확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해왔는데, 모델링도 해왔고, 아키텍처에 관련된 프로젝트도 해왔고, 많은 프로젝트를 해왔는데, 그동안에 이 모델링,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올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학회를 제가 하게 됐는데 굉장히 사실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갖고 왔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수명주기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그림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가트너 그룹의 그림 같은 것이 나름대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높아졌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확장되는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데,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늦고 있습니다. 아마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원래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시스템을 사용자의 관점에서, 다시 말씀하면 영업정보 시스템, 생산정보 시스템, 이런 사용자의 관점에서만 시스템을 분류하고 다른 관점에서 분류를 별로 안 했었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자크만이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X축과 Y축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걸 분리해서 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체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크만이 그 얘기를 했고, 그 개념이, 일종의 청사진의 개념이 나름대로 정보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거야,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정말 중요해, 그러면서 이것이 초기에 이 블루프린트라는 이 개념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서 성장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에 자크만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설계도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테크니컬 아키텍처의 관점에서만 주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테크니컬 아키텍처만 갖고 패셔널을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데이터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얘기했고, 또 그것은 당연히 그 기업의 비즈니스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아키텍처와 같이 묶어주면서, 과거에 사실 우리가 IT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EA와 같은 의미가 됐고, 그리고 그 개념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맞아 이거야.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리소스 매니저의 관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나름대로 플래너부터 어떤 피지컬 레벨, 또는 비즈니스부터 데이터부터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구현하는 관점에서 확고한 위치를 갖긴 가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개념적으로는 정말 멋있고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였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EA를 도입함으로써 옛날에 업무 담당자들이 이런 복잡하게 엉켜있는 것을 보던 것을, 이 업무 담당자가 이런 EA가 있으면은 이걸 통해서 효과적으로 내 업무에 관련된 데이터가 뭐랑 관련되어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뭐랑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기술로 구현이 됐구나. 이렇게 각 담당자, 업무 담당자, 데이터베이스 담당자, 시스템 이런 각각의 담당자별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너무 많은 거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너무 복잡하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그 복잡한 걸 수립을 했는데, 그러면 활용을 어떻게 하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또 유지하려니까 비용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일종의 필요악이다. 필요하긴 한데 괜히 비용만 많이 들고 쓸데도 없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이슈는 수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이 중요한데, 그러면 얼마나 넓게 관리할 것인가, 얼마나 깊이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 각각에서 얼마나 상세히 관리할 것인가, 얼마나 자주 현행해야 될 것인가, 박스를 관리할 건가, 서로 연결고리를 관리할 건가, 현행이 중요한가, 목표,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엉켜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아키텍처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개 X축, Y축의 여러 그런 면들을 사실은 프로세스와 같이 묶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아키텍처의 활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세스와 프랙티스를 훨씬 더 현실적인 관점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했던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처음에 블루프린트 관점에서 시작해서 리소스 매니저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각광을 했다가 지금 많이 또 실망도 했지만 아마 IT 거버넌스의 관점으로 다시 우리가 EA를 바라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관점은 이제 분명히 나름대로 정립은 됐는데 이게 정말 이런 IT 거버넌스의 관점이 정말 우리가 다시 활성화를 줄 것인지 그런 개념들이 다시 실망을 갖고 다시 떨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세 가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세 가지 원칙 다시 말하면 보통 옛날에는 아키텍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이다. 아키텍처는 음지에서 인프라에서 양지를 돕는다. 아키텍처는 너무나 많은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세 가지 원칙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세 가지 원칙과 함께 제 생각에는 그런 원칙도 조금씩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아키텍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전문가들을 관리하는 지휘자가 아니라 사실은 좀 일반인들을 위한 합창단의 지휘자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키텍처를 관리해야겠다. 두 번째, 아키텍처는 음지에서 양지를 돕는 게 아니라 음지를 하나씩 다 없애서 모든 걸 투명하게 하는 것이 아키텍처다. 세 번째로는 아키텍처를 아무리 복잡한 걸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새로운 원칙들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키텍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다. 사실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개의 X축, Y축을 만들면서 각각의 셀별로 모델러들이 여러 모델링하고 그것들을 전체로 묶어서 아키텍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전문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키텍처는 현업이 이해하기 쉽게 관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사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열심히 만들었는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에 하는 RFP랑 감리랑 전혀 상관없이 시스템 구축이 되고 또 성과로 전혀 관련이 없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얘기가 되고 사실은 이런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비즈니스나 시스템이나 퍼포먼스와 연결고리를 분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거버넌스의 관점을 갖고 우리가 관리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아키텍처는 양지에서 음지를 돕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이건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기관별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들을 정보화진흥원에서 관리하고 해관을 갖춰서 그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그럼 그 뒤에는 범정부의회랑 개별기관 이해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지에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는 음지에서 이런 양지들을 다 잘 도와준다. 사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음지들을 우리가 거꾸로 보여주면서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몇 개 제가 사례를 갖고 왔는데 여기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 CDI, 커스터머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MCA, 그 다음에 비즈니스 허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단순히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준 정보 관리가 데이터 얘기만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프로세스 들어가 있고 조직도 들어가 있고 해서 하나의 아키텍처 관점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특정 영역별로 점점점 우리가 그 아키텍처의 개념을 통해서 그런 음지들 점점 없어지면서 하나의 잘 정립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게 관리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중복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 또 사업 수행을 하면서 RFP를 단순한 RFP가 아니라 요새 정부에서 얘기하는 상세 RFP나 이런 관점에서 하는 그런 RFP로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연결되는 관점 또 변화 관리 관점에서 우리가 변화 관리할 때 그 하나하나의 아키텍처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이 30초를 맞춰서 그런 것이 되게 힘드네요. 역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시스템을 만들면서 그동안 우리는 설계도를 대충 만들었습니다. 대충 만들면서도 또 다 필요하다 하니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설계도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비난만 합니다. 하지만 설계도가 없는 시스템이 말이 되겠습니까?
특히 이제는 점점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키텍처는 필요합니다. 필요악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